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뇌를 이렇게 보니까 전두엽이 쓰이는 게 아니라 후두엽만 불규칙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후두엽은 맨 뒤에 있는 거거든요. 맨 뒤에. 그러니까 정상 뇌파는 되게 깔끔하죠. 정상 뇌파는 깔끔해요. 전두엽과 후두엽. 근데 이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불안정하다. 그리고 어디만 사용되냐면 후두엽만 사용돼요. 이 후두엽만 사용되는 게 뭐냐? 여러분 파충류가 보고 잡아먹고 이렇게 단순한 뇌로 바뀌어요. 전두엽이 움직이지 않아요. 측두엽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거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인간의 뇌는 전두엽이 있고 후두엽이 있고 측두엽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두엽은 감정, 운동, 지적인 능력을 담당해요. 그런데 후두엽은 그냥 시각 기능, 보고 처리하는 시각 기능밖에 없어요. 근데 미디어를 사용하는 친구들은 이 시각 기능만 후두엽만 움직인다는 거예요. 측두엽, 언어를 담당한 언어 기능이 발달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책을 안 읽게 되죠. 왜요? 언어 기능이 발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 교사하는 친구가 5학년을 담임하고 있는데 사진을 보내왔어요. 사진을 보냈는데 뭐냐면 5학년인데 집에서 아침마다 부모님하고 책을 읽는 친구의 글 아주 길게 빈틈없이 썼는데 미디어 중독자이네. 한 페이지 안에 글자가 문장이 없이 그냥 글자를 발로 쓴 것 같이 큰 글자 몇 가지만 딱 적고 그게 독후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어에 중독된 친구는 그냥 몇 글자만 딱 쓰고 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장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인데 글자도 발로 쓴 것처럼 써놨어요. 네. 이게 미디어 중독자의 폐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애가 미디어 좀 보나 보다 그런데 이게 뇌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스마트폰 안 주려고 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그 유치원 때 책을 한 1,500권에서 2,000권 책을 읽었어요. 유치원 때는 다 그림책 막 이렇게 얇은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1,500, 2,000권 정도를 읽었는데 초등학교 때도 책을 이제 많이 읽었는데 초등학교 딱 들어갈 때 일주일에 한 번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 전 슈퍼맨이 돌아온 줄 알고 저도 슈퍼맨 보려고 가니까 슈퍼맨은 없고 애들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일주일에 딱 한 번 보여줬는데 그 보여준 다음부터 책을 안 읽더라고요. 한 권도 책을 안 읽으려고 그래. 이것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보여주는 걸 안 보여주니까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대신 안 주려고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딱 책을 못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여주기 시작했고 지금은 이제 교육적인 영상물은 보여주죠. 다 영어로 저희는 다 영어로 시청하게끔 해주는데 지금은 책을 초등학교 6학년인데 한 1년에 한 700권 정도 읽어요. 영어로 350권, 한글로 한 350권 정도, 700권 정도 책을 읽는데 책을 읽는 이유는 집에 TV가 없고 자기들의 손에 스마트폰이 없기 때문에 심심해서 책을 보는 거예요. 심심해. 스티브 잡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Stay hungry, stay foolish. Stay hungry하게 놔둬라. 좀 비어있는 상태로 좀 놔둬라. 그리고 foolish, 어리석은 것처럼 할 일이 없게 만들어라. 그래야 창의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미디어는 계속 머리를 채워넣어요. 머리를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색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미디어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자, 이 뇌에는요, 회백질이라는 게 있고 백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중앙에 있는 신경계에 정보를 전달하는 통로인데 이게 미디어를 많이 보면 이게 역할을 잘 못해요. 백질의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이 잘 안 나죠. 어떤 단어나 뭐가 생각이 잘 안 나. 이게 치매 증상인가? 왜 내가 나이가 들었나? 그게 아니라 미디어를 많이 보면 장기 기억으로 잘 못 가요.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사용하면서 여러분 핸드폰 번호 기억을 잘 못하죠. 옛날에는 줄줄 외웠잖아요. 어머니 핸드폰 번호, 아버지 핸드폰 번호 다 했는데 내 핸드폰 번호도 잘 몰라요. 부인 것도 잘 몰라요. 그렇죠? 부인 것 모르면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하시고 핸드폰이 이 뇌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자, 영상을 하나 한번 시청을 해볼게요. 우리나라 청소년의 1.8%가 게임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에 몰두해 매번 약속한 게임 시간을 넘기거나 학업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고 또 게임을 못할 때 불안감을 느끼는 경우 게임 중독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채택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게임 중독이 치료가 필요한 병이라는 건데요. 이를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가 하나 나왔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이 뇌 구조까지 바꿔 중독을 더 강화한다고 합니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직장인은 평일에도 하루에 2-3시간씩 온라인 게임을 즐깁니다. 주말에는 안 쉬고 9시간을 한 적도 있습니다. 게임에 빠져들면 약속을 잊기도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는 것 같아요. 한 판만 더 하면 제가 레벨업을 할 수 있고 뭐 한 판만 더 하면 더 실력이 늘 것 같아서 더 게임을 못 끄는 것 같아요. 제가 약속 기간을 서울시 보라매병원 연구진이 게임 중독자의 뇌 영상을 정상인과 비교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 크기가 정상인의 것보다 14% 컸습니다. 판단력이나 기분 조절과 연관된 부정역 일부도 용적이 17% 컸습니다. 이 부위들은 중독 증상이 심할수록 더 많이 커져 있었습니다. 게임 중독이 기억과 감정을 담당하는 뇌 부위에 과부하를 줘 뇌가 부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뇌 구조까지 바뀌면 중독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감정이나 충동 조절이 더 어려워져 중독에서 헤어나오기 힘든 악순환입니다. 과하게 커져 있다는 거는 게임 중독 문제를 보이시는 분들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오히려 기억력이나 집중력을 담당하는 기능상의 어려움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뀐 뇌 구조는 치료가 어렵습니다. 게임 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조기에 전문가를 찾는 게 좋습니다. 청소년은 학업 스트레스나 대인관계 갈등이 게임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박광식입니다. 네, 이 뇌에 미치는 영향인데 해마나 어떤 뇌에 부어 있지 않아야 될 것들이 붓기 시작하고 그 도파민이 과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중독자의 뇌는 나비 모양으로 구멍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독자의 뇌 이렇게 여러분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도파민이 계속 나오면 이게 호르몬이 나오면은 뇌를 녹여버려요. 그래서 중독자는 내가 중독자입니다 얘기를 안 해도 뇌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실제로. 과도하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953년에 캐나다의 맥길이라는 대학이 있어요. 맥길이라는 대학은 되게 유명한 대학이에요. 여러분만 모르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사실 대학인데 서울대보다 훨씬 더 랭킹이 높은 대학인데 심리학 교수님들이 어떤 실험을 하냐면 요만한 박스에다가 쥐를 이렇게 집어넣고 왼쪽에는 먹을 거와 물을 넣고 오른쪽에다가 이제 중독 회로 쾌감을 느낄 수 있는 회로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전기를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근데 쥐가 처음에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봤다가 나중에는 이 중독 회로에 계속해서 눌러요. 그러면 자극이 오죠. 나중에 쥐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얘가 몇 번을 누르고 죽나 카운트를 해보니까 죽기 전에 이 중독 회로를 7,000번 정도를 누르고 죽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자기 새끼도 돌보지 않고 먹지도 않고 계속 그것만 누르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가, 뇌에 끼치는 영향. 그래서 중독은 습성 정도가 아니라 뇌와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영상에도 나왔죠. 중독을 끊지 못하는 이유가 이미 뇌가 부어 있고 정상적인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냥 습성으로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습성적으로 그냥 릴스나 쇼츠를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게 나를 중독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이미 장착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쇼츠나 릴스는 중독자를 양산하기 위해 만든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릴스랑 쇼츠를 본다라는 건 이미 미디어에 중독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쇼츠나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예, 왜? 이게 도박성과 똑같아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쇼츠나 릴스를 우리가 중독해서 뇌 마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뇌 마약이다. 여러분 마약 되게 무섭죠. 근데 쇼츠나 릴스가 마약이에요. 예, 도박성이에요. 자, 도박에서 가장 재밌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임이 뭐냐? 룰렛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어요. 룰렛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슬롯머신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슬롯머신은 이렇게 잡아당기면 두루루룩 돌았다가 세븐 딱 나오면 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룰렛이라는 거는 빙빙 돌다가 딱 내가 점 찍어 놓은데 딱 오면 돈이 터지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기다려야 돼요. 기다렸다가 딱 떨어지는 순간 도파민이 탁 터지면서 와 내가 돈을 벌었구나 이거죠. 근데 여러분 쇼츠나 릴스를 보시면 이렇게 딱 올리면 5G, 4G 정도 되면 바로바로 따라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 딱 하는데 기다렸다가 딱 올라와요. 이게 뭐냐? 룰렛과 슬롯 머신의 기능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뭐가 나올지 알고 보는 분 있어요? 이 밑에 뭐가 있는지 알고 보는 분 있어요? 도박성이라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러면서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근데 중독 전문가도 전문가의 오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전문가라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유재석이 하는 되게 유명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뉴퀴즈라고. 거기에 중독 전문가가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해요. 막 중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 우리 쇼츠나 릴스나 이런 것도 참 심각한 중독이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세요? 그건 중독이 아니다. 그냥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중독 전문가인데 중독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댓글이 막 달려요. 나는 그거 밤새 4시, 5시까지 이렇게 보는데 이게 중독이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미디어 중독이 저는 가장 무서운 중독이라고 봐요. 저는 게임 중독도 무섭고 마약도 무섭고 도박도 무서운데 저는 가장 무서운 중독이 미디어 중독이라고 봐요. 왜? 모든 사람이 걸려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제가 집회하면 어머니들이 우셔요. 어머니도 우셔요. 왜요? 자기가 핸드폰 줬잖아요. 통제가 안 되잖아. 답이 없잖아요. 이미 뇌가 망가졌잖아요.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 그래서 제가 중독의 모체, A to Z, 여러분 저 뒤에 있는 책 중독 A to Z의 챕터 2가 뭐냐? 제가 제목을 중독의 모체 부모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녀들은 부모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스마트폰을 줬기 때문에, 부모가 중독에 대한 해로움을 모르고 그냥 놔뒀기 때문에 방치시켜서 중독에 빠지지. 그럼 자녀가 왜 중독에 빠집니까? 부모가 그렇게 해요. 0세에서 4세까지의 스마트폰을 보는 율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요즘에? 0세에서 4세. 몇 프로? 네? 90%요. 네네. 그래요. 답을 작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네네. 46% 정도 됩니다. 네. 46%. 근데 여러분, 0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Mommy, it's me, give me 뭐 핸드폰을 달라고 말을 하겠어요? 누가 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부모가 주는 거예요. 0세에서 4세는 다 부모가 주는 거예요. 부모가 사서 주는 거나 아니면 부모 거를 아이들에게 주는 거예요. 왜? 이거 주면 쉽거든요. 양육하기 쉽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내랑도 이렇게 강원도에 몇 년 전에 휴가 갔는데 아침 뷔페인데 엄청 큰데 부모들은 먹는데 아이들은 다 이렇게 놔두고 아무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저거 봐. 애들은 안 먹고 부모만 먹으니까 아내가 여보 사람들이 듣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으라고 얘기했죠. 들으라고. 한 명도 먹는 애가 없었어요. 제가 이거 뜨러 가고 오는데 다 이거 세워놓고 이거 핸드폰 딱 세워놓고 이것만 애들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뭐가 생각나냐면 피리 부는 사나이. 피리 부는 사나이. 네. 그 친구가 쥐를 막 쫓아내다가 나중에는 누구를 데리고 다 갑니까? 애들. 가장 그곳에서 중요한 미래. 애들을 다 데려가잖아요. 피리 불면서. 저는 이 스마트폰이 바벨론이라고 생각해요.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이 영적인 바벨론으로 아이들이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 갇혀서 못 나와. 미래 꿈도 없고 뭐 통일도 없고 뭐 자유도 없고 뭐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생각 안 해요. 그냥 여기서 게임하고 그냥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92% 아이들이 벌써 이걸로 게임을 하기 시작하니까 92% 아이들이 다 뇌가 망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뇌를 사색하지 못하는 뇌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이렇게 파충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뱀이 앞에 도마뱀이 앞에 이렇게 팔이나 곤충이 나올 때 기도하고 잡을까요? 주님, 잡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보고 반응. 끝.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 게임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기도하면서 주님 쟤를 쓰러뜨릴까요? 죽일까요?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냥 보고 누르고 에이씨 친구들끼리 게임하면요 아이들이 욕설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3대3 게임하면 여러분들 막 친구야 잘 지내니? 교회는 갔다 왔니? 어머니에게 효도해야지. 이런 아이들은 한 명도 없어요. 거친 욕설. 너 때문에 지금 지고 있어. 이런 거지 같은 인간. 이런 얘기를 막 당합니다. 그럼 그걸 당했던 친구가 이제 못하는 친구랑 또 3대3 게임하면 내가 예전에 이런 욕설을 3,300번 들었거든. 근데 나는 너를 축복한다. 너 때문에 330분밖에 안 줬구나. 이런 친구 없어요. 다시 엄청나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게임을 좋아하는데 게임에서 스트레스를 또 받아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게임을 좋아하는데 자기보다 게임을 잘하는 애가 없을까요? 있죠. 자기보다 팀에서 전략 잘 짜는 애가 없을까요? 있죠. 못 따라가요?
그러면 결국에 또 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게임을 좋아하고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 세계 속에서 또 두려움과 괴로움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뇌는 파충류의 뇌가 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 과제를 할 때 실험을 해봤는데 드래그 있죠, 드래그 카피 해갖고 하는 거, 그거는 뇌에 12%밖에 안 남는데요, 기억력에. 근데 내가 책을 읽고 타이핑을 치고 이렇게 저처럼 만들잖아요, 자료를. 그러면 이게 75%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읽고 정리하고 스피치까지 가야 돼. 내가 말을 해야 돼. 내가 말을 하고 가르칠 때 90% 이상을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이렇게 막 제가 읽다가 요약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니까 하루에 한 2-3권 정도는 기본적으로 읽겠더라고요. 책을 좀 요약을 하니까 좀 시간은 걸리지만 더 정리가 잘 돼요. 그리고 나서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로 푸니까 제가 생각하는 바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때 내가 읽었던 글쓰기가 논리 정연하지 않고 오탈자가 있는 거를 다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말한 걸 유튜브로 올린 다음에 또 봐요. 그리고 또 틀린 부분은 저는 그냥 잘라내요. 틀린 부분은 그냥 한 줄을 그냥 통으로 잘라내거나 잘라냅니다. 또 그 내용을 보면서 또 정리하고 또 어떻게 하면 다음에 더 잘할까, 이렇게 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철학의 유튜브를 제가 2달 만에 몇십 개를 올렸냐면 80개 정도 올렸어요. 80개. 고대 철학, 중세, 근대, 현대까지, 포스트 모던까지 80개를 제가 영상을 다 제작해서 다 올렸거든요. 그거 지금 다시 보면서 또 수정하고 보완해서 새롭게 재편집하고 있어요. 그 재편집한 거를 저는 또다시 제 신철이라는 철학 유튜브에서 김영환 TV로 하나씩 제가 옮기고 있거든요. 이걸 다시 제가 또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신철로 또 가려고 그래요. 계속 이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제가 녹화하고 제가 편집하고 제가 올렸지만 배울 내용이 있고 추가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남이 해놓은 거를 카피해서 가져가면 절대 자기 것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의 힘을 이용하면 내 힘은 약해진다. 그러니까 자꾸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로는 시사적인 거나 아주 급진적으로 빠르게 접해야 될 건 유튜브로 접하는 게 좋지만 어떤 고전적인 거나 배움은 책을 통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책을 통해서. 유튜브는 얄팍한 거밖에 안 되거든. 개론밖에 안 되거든, 개론. 깊은 거는 책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왜? 유튜브 만드는 사람들은 다 책을 봅니다. 책을 통해서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원소스로 가야 된다. 유튜브는 그냥 심심하게 그냥 운전하면서 듣는 정도여야지,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이걸 보고 있다, 엄청난 귀중한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작업을 해야지, 책을 읽어야지, 정독을 해야지. 운전하면서 그냥 시간이 조금 남아서 그냥 다른 거 보시지 말고 제 채널만 보시면 돼요. 네. 다 다른 거는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자, 프랑스에서는 3세 이하의 아이에게는 TV 시청이 금지돼요. 법적으로 제재를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 3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뇌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모가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인간의 뇌는 2살 때 인간의 뇌가 1.4kg 정도 되거든요. 사람의 뇌가. 근데 1.2 정도의 뇌가 2세 때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세 때 여러분 아이들에게 감수성을 높여주고 뭐 견문을 넓혀주고는 다 자란 다음에 하면 이미 뇌는 다 망가져 있는 상태라, 자라고 있을 때 흙을 만지게 해주고 동물을 보게 해주고 자연을 보게 해주고, 이게 다 1.2의 뇌가 형성되는 2세 때에 그 전에 다 경험을 시켜주면 좋아요. 근데 요즘에 부모님들은 흙 만지지 마, 그거 만지지 마, 더러워. 근데 이 자극이, 이런 것이 뇌에 영향을 주고 기질과 성격과 견문을 넓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아이들 글도 모를 때 그 기린을 보여주고 코끼리를 보여주면 나중에 그림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 동물원에서 이거 봤다고. 오, 그렇구나. 이걸 기억을 하는구나. 이 뇌가 자랄 때, 폭발적으로 자랄 때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시켜주면 좋은데, 이거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뇌는 다 망가져요. 왜 망가지는지 아세요? ADHD, 주의력 결핍 증후군이 뭡니까?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할 때는 반에 주의력 결핍 증후군 친구들이 거의 없었죠. 근데 지금 아이들은요, 주의력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주의력 모으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책상에서 이거 집중하는데 1시간, 2시간 걸려요. 그리고 한 10분, 20분 하고 아이씨 오늘은 그만두자. 이게 왜 그럴까요? 미디어의 영향이에요. 미디어의 영향. 그래서 어릴수록 여러분들 미디어는 주면 안 된다. 근데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애들 키우려고 이렇게 세워놔요. 그리고서는 목욕탕 갔다 와도 애가 꿈쩍도 안 하네. 쇼핑 갔다 와도 꿈쩍도 안 하네. 이거 애들 키우기 너무 쉬운 거예요. 요것만 올려놓으면 애가 밥 달라고도 안 해요. 애가 놀아달라고도 안 해요. 이게 너무 키우기 쉬운 거예요. 이게 망치는 건지 모르고. 이게 애들을 망치는 거거든요. 애를 망치는 거야. 그리고 나서는 너 왜 책을 안 읽니? 너 왜 책을 안 읽어? 근데 왜냐면 미디어는요. 별풍선도 나와요. 자막도 나와요. 음악도 나와요. 현란하게 바뀌어요. 근데 책이라는 건 뭐예요? 멈춰 있어. 흙과 백. 흙과 백. 그거는 내가 가서 능동적으로 파서 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요즘에 그 주부들 마늘 다 깐 마늘 사잖아요. 깐 마늘 사잖아요. 옛날처럼 막 마늘을 재배해갖고 자기가 막 까고 이렇게 안 하고 편하게 가져가잖아요. 똑같아요. 요즘 아이들이 미디어로 다 알려주고 설명해주고 동영상 강의 다 해주는데 내가 이 종이를 다 해독을 해야 돼? 문제는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아이들이 언어력이 떨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읽기 평가 능력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계속 하위로 떨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통계가 그래요. 2009년부터 2018년의 통계가 계속 하위로 떨어지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국어 점수가 요즘에 안 나와요, 아이들이. 옛날에는 국어보다는 영어, 수학이 어려웠죠. 근데 지금 아이들은 국어가 더 어려워요. 국어가 더 어려워요. 논술 더 어려워요. 책을 읽는 세대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전 국민이 1년 동안 책을 읽는 권수가 몇 권일 것 같아요? 평균 책 읽는 권수. 1권 나왔습니다. 또 3권 나왔습니다. 네, 한 7권 정도 돼요. 7권. 여러분, 그러니까 한 달에 1권도 안 읽는다는 거예요. 평균이니까. 근데 안 읽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읽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평균을 내서 그런 것이지 책을 안 읽어요. 책을 안 읽어요. 한 달에 1권도 안 읽는다고. 제가 지난번에 독서 코칭 했거든요. 독서 코칭 할 때 제가 그 등록할 때 질문을 이렇게 냈어요. 한 달에 책을 몇 권 읽으시나요? 했는데 거기에 신청한 분들이 한 50분 정도 독서 코칭 때 신청했는데 3권 이상 읽는 분은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달에 3권 이상 읽는 분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 권에서 3권 읽는다고 했는데 아마 그것도 거짓말일 수 있어요.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천국 갈까 봐 그냥 이렇게 체크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목회자들도 한 달에 1권에서 3권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책을 안 읽으면 설교가 맨날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은 말. 사랑하세요. 회개하세요. 맨날 똑같아요. 근데 책을 통해서는 다각도로 설교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책을 집어넣으면 또 너무 이 책 장사도 아니고 지저분해질 수 있지만 너무 안 읽어도 문제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책 좀 읽으세요. 네네. 그래서 설교가 그지 같아요. 네, 말을 할 수 없지만. 자, 이 말을 여러분들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Stay hungry, stay foolish.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거예요. 명언이죠, 명언. 그러니까 인물이 되려면, 인재가 되려면, 뭔가 주도하려고 그러면 약간은 헝그리해져야 돼. 헝그리해져야 돼. 명상이라 그러죠. 우리가 숙고라고 하죠. 이런 것은 그냥 한 구절을 읽고 그냥 계속 가만히 있어야 돼, 사실은. 가만히 있어야 돼. 네. 막 진도 빼기에 급한 게 아니라 하나를 깊이 있게 다뤄줘야 한다.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55개의 PPT를 그냥 6개만 다뤄드린 거예요.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 네. 근데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을 좀 더 숙고할 수 있는 시대로 가야 그 사람이 나중에 뭔가를 이뤄냅니다, 여러분. 네, 자극적인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를 사색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인스타 브레인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거는 사실은 페이스북을 고발한 책이에요. 이 책이 뭘 얘기하냐면, 사실은 그 마크 주커버그가 페북으로 엄청난 돈을 벌 때 내부에서 무엇을 발표했냐면, 인스타와 페북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감정이 저하된다, 우울해진다. 이거를 내부 파일에 나왔는데 그걸 공개를 안 했었거든요. 근데 직원 한 명이 그걸 세상에 노출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주가가 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구글
이런 것들 다 뭐냐? 고발서예요. 뭐냐? 여러분 인스타 하면 할수록 기분이 좋아집니까? 아니면 나는 왜 제 핸드백이 없지? 나는 왜 스테이크 못 먹지? 불안해집니까? 불행해집니까? 불행해져요. 페북 보면 불행해져요. 그렇죠?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하시면 좋아요. 적절하게. 그러니까 저는 제 것만 올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남의 걸 많이 못 봐요. 제가 보통 평균적으로 90일 동안 얘네가 데이터를 주거든요. 90일 동안 제가 몇 개를 올리냐면 500개 정도를 올려요. 페북을 긴 글도 올리고 짧은 글도. 요즘엔 유튜브에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못 올려서 하루에 한 3-4개 정도, 3개 정도만 올리는데 보통 제가 유튜브 하기 전엔 한 5개 정도 평균, 그래서 90일에 500개 정도를 올리거든요. 그래서 책 내용도 올리고 뭐 여러 가지 막 올리는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 주간 보고가 나오는데 제가 유튜브에 한 주에 영상을 22개 정도 올렸더라고요. 22개 정도. 네. 그리고 스트림은 9개 정도 스트림 올린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생산하는 것이 소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생산하는 사람은 남의 거를 많이 못 봐요. 예, 그게 장점일 수 있지만 저는 남의 걸 너무 많이 봐도 디스커리지 된다. 낙담할 수 있다. 적당하게 여러분 걸 먼저, 이게 페북이나 이런 것들이나 이런 거는 내 거를 먼저 기록을 하고 남의 걸 보면 좋아요. 근데 내 걸 기록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것만 계속 보게 돼요. 이 관음증에 빠져요. 관음증에. 그래서 저 사람 뭐 하나 계속 비평만 하게 되고 판단만 하고 디스커리지 된다. 낙담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스타 브레인의 책이 이야기하는 말을 잘 기억하셔서 끝없는 비교로 세라토닌이 저하된다라는 거.